자, 이제 사대부 시조로 가봅니다. 근데 사대부라고 그냥 선생님이 퉁 쳐서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두 번째 시조는 김천택이라고 하는 중인 계층의 시조예요. 근데 형식으로 봤을 때 그냥 초중장, 아니 잠깐만, 초중장이래. 초중종, 초중종 이렇게 사대부 시조의 형식과 그 다음에 주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시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시조는 월산대군 왕족이에요. 네. 추강의 밤이 드니 가을 강이죠. 밤이 드니 물결이 찬오매라 이렇게 했어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둘 다 드러나 있죠. 가을 강이 공간적 배경이 될 거고 밤이 시간적 배경이 될 겁니다. 근데 가을이라는 거 역시 시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네, 둘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낚시를 들이우니 고기 아니문 오메라. 자, 물고기가 낚시를 물지 않아요. 근데 이 표현은 그냥 가을 강의 경치를 만끽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데에는 큰 의도를 두지 않는 화자의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 그래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심하다. 자, 요거는 욕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욕심 없는 달빛, 자연이죠. 달빛만 싣고 빈 배를 저어. 즉 물고기를 잡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화자의 욕심 없는 마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빈 배 저어오노라. 굉장히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유유자적하는 모습. 그리고 속세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 탈속적인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시조입니다. 욕심 없는 삶의 태도,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즐기는 마음, 이게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조는 김천택이라는 중인 계층이에요. 백구야, 갈매기입니다.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았으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말을 좀 물어볼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백구야 하고 불렀으니 의인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의인화했을 때 우리는 자연과 나를 하나로 본다. 불화일체라고 표현하죠. 갈매기야 말 좀 물어볼게. 놀라지 마. 명구승지를 어디 보았니? 자, 얘는 어디 보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디 보았니? 명구승지, 경치 좋고 이름난 곳이에요. 경치가 아름답고 이름난 곳, 유명한 곳 어디 다녀봤니?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면 너와 거기에 가서 명구승지죠. 거기에 가서 놀겠노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는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연과의 하나됨, 합일, 불화일체죠. 합일을 추구하는 내용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조는 송시열. 이 시조는 앞에 두 시조하고 조금 달라요. 자연의 의미가 유흥의 공간이거나 또는 어떤 관념적 공간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깨달음을 주는 공간입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푸른 물도 절로절로. 일단 문장의 생김새가 완연한 대꾸법이죠. 대칭구조. 여기서 절로절로가 무슨 뜻이냐면 청산도, 푸른 산도 저절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푸른 산도 저절로 된 것, 푸른 물도 저절로 된 것, 산도 저절로, 물도 저절로, 자연 속에 나도 절로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저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그러니까 나의 늙음도 순리대로 저절로 따르리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됐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의 섭리, 세상의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으니 그 중에 나도 섭리 안에 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 자, 그리고 요걸 성격을 순응적이다, 또 뭐라고 하냐면 달관적이다라고 해요. 자, 달관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여유 있는 태도를 뜻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심각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자연의 섭리 중에 하나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말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네. 그러면 요 4대부 시조들을 정리해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게 공통된 소재로 등장하는데, 자연을 공통된 소재로 해서 제각각 무욕이라든지 또는 자연과의 합일이라든지 또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라기보다는 4대부들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자연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시조로 한번 가볼게요. 맞죠? 사설시조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사설시조로 한번 가봅시다. 사설시조 다른 게 전부 작자미상입니다.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생긴 거 보면 3장이지만 세 줄이 아니에요.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고 주로 초장과 중장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길어졌다, 장형 시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공통된 특징은 해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작품만 해학, 그 다음에 풍자가 두드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종장의 첫 마디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 형식은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3장의 형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종장의 첫 마디가 세 글자라는 것, 3음절이라는 점은 평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두꺼비 하고 나와요. 요 두꺼비가 이 시조에서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탐과 놀이를 상징하거든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힘없는 백성을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서, 자, 두엄이라고 하는 건 탐과 놀이가 부정하게 축적한 재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서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백송골이 딱 하고 떠 있어요. 백송골은 두꺼비를 위협하는 존재, 그래서 중앙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이 끔찍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풀떡 내렸다가 도망치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자, 여기서 요 두꺼비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 해서 표현한 것에서 해학이 느껴집니다. 모처라, 얘는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감탄사예요. 어이구, 날쌘 나이기의 망정이지 멍이 들 뻔했구나 라고 두꺼비가 이야기하는 것, 두꺼비 말하길,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요 마지막은 두꺼비가 야, 그래도 내가 날쌘니까 다행이지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표현이에요.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해학과 풍자를 느낄 수 있죠. 잘못한 게 많아서 도망을 치는 주제에 자신을 날쌔다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해학과 풍자가 느껴진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자, 까투리가 지금 나무도 바위돌도 숨을 곳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어요.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이죠. 이 절박함에 처해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바다 한가운데에 일천석을 실은 배에, 이 배가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돛대도 꺾이고 용총도 끊어졌습니다. 거기에 키도 빠졌고요. 바람 불고 물결 치고 안개 섞이고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고요. 사방이 거머 어둑하고 천지가 적막한데 까치 노을까지 떴어요. 파도입니다. 그 와중에 해저까지 만났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것이 끊임없이 더해져서 설상가상 또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매우 절박한 도사공 뱃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님을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다가 비교하겠는가? 그래서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설의적 표현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래. 아주 절박한 카가투리의 마음, 그 다음에 뱃사공의 마음보다 엊그제 님을 여인 나의 마음이 더욱 절박하다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작품은요, 해학이 어떤 면에서 드러나냐 하면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이것을 슬프거나 비극적으로 그리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열거를 통해 과장함으로써 뭔가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유가 느껴진다 라고 해서 해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설시조 세 번째, 개를 10마리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얄미운 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뛰락 반겨서 내닫고, 내가 미워하는 님은 무지무지 반가워하고 고운 님이 오면은 뒷발로 버동버동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자, 음성상징어 많이 쓰였죠? 네. 쉰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너에겐 절대 주지 않아. 설의적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화자가 집에서 키우는 개 중에 아주 얄미운 개가 있어. 화자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 중에 아주 얄미운 개가 있어서 이 개를 원망하는 내용, 이 표면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는 뭐냐 하면 진짜 주제는요, 이면적으로는 화자가 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님을 기다리는 마음인데 님이 오지 않잖아. 그런데 그 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이 개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즉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학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설시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연시조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할게요.